사실 저도 짧지 않은 직장 생활하면서 하여튼 무례히 극단이신 분들 많이 봤어요. 아주 뭐 진짜 아휴. 네, 여러분, 우리가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무례하다는 것이 그분이 어떤 말이나 표정이나 제스처를 했을 때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느낀다면 뭐 대부분 그건 무례한 거겠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화자가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먼저 좀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미팅을 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분해를 해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슈퍼 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꼰대 레벨이 있어요. 이 슈퍼 꼰대와 꼰대 레벨은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는 동료, 네 번째는 부하. 한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슈퍼 꼰대와 꼰대의 대처법은 제가 좀 다른 영상에서 조금 더 깊게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두 부류를 묶어서 꼰대라고 통칭을 할게요. 자, 꼰대의 경우 여러분들이 먼저 분류해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권력자인가 아닌가요. 권력자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뭔가 영향력이 있고 의사결정권이 있고 뭔가 책임을 지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 말 한마디에 많은 게 바뀔 수 있는 경우를 뜻해요. 그래서 권력자와 비권력자의 조치를 다르게 해야 됩니다. 자, 일단 꼰대인데 비권력자인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별로 힘이 없는 경우, 별로 힘이 없어, 별로 이렇게 막 영향력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럴 때는요, 그냥 여러 이유를 대서 자리를 피하세요. 미팅이라면 미팅 중간에라도 여보세요? 이러고 나가시면 돼요. 그냥 꼭 함께 있지 않으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럴듯한 그냥 이유를 대고 여러분 자리를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무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수록 여러분 일단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하면 그 회사에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힘들어요. 굳이 대꾸하지 마세요. 괜한 논쟁은 여러분의 집중도를 저하시키고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왜냐면 그런 분하고 막 언쟁을 높이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그냥 피하세요.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희영TV.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권력자인 경우. 이 경우가 이제 문제인데, 슈퍼 꼰대건 꼰대건 일단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꼰대 짓을 할 확률이 매우 높죠.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앞과 뒤를 좀 다르게 하셔야 돼요. 자,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직장 생활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막 네네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들어드리세요. 들어드리고 수긍하세요. 그리고 이분의 말이 뭐가 맞고 뭐가 틀렸는지를 분석을 꼭 해보세요. 그거를 꼭 그분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분은 안 바뀌어요. 자, 오늘 하는 이야기에서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될 정말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이 꼰대짓을 하고 무례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맞받아치려고 하는 순간 그분이 권력자예요? 여러분의 회사 생활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회사에도 권력이라는 게 존재하고 하이라키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시기를 잘 넘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시기를 이제 어떻게 넘겼었냐면 보통 이제 권력자 분들이니까 뭐 임원이거나 뭐 이제 높으신 분들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빨리 성장해서 저분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왜냐면 저는 인사 쪽에 있잖아요. 인사 책임자였으니까 저분은 빨리 은퇴를 시켜드려야겠다. 그리고 제가 뭐 꼭 인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저 자리에 간다면 나는 절대 저렇게 하지 않겠다 라는 반면교사 노트를 계속 작성하면서 그 시기를 좀 버텼던 것 같아요. 그분이 권력을 잡고 그런 유능한 위치에 가기까지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섣불리 뭔가 여러분의 의기를 나타내려고 하거나 여러분의 주장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어차피 그분 듣지 않으실 게 뻔하고 그분은 여러분에게 더 강도 높은 무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은 본인이 무례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 무례함이 여러분이 잘 되게 해주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희영TV. 자, 그 다음 부류가 동료죠. 자, 동료는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동료는 아까 비권력자와 같은 레벨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차피 여러분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자리를 피하세요. 그냥 뭐 여러분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여러분이 몰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강점을 발휘하기 위해서 회피 기술을 쓴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그 동료가 바로 옆자리에 있어. 그리고 매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럴 때는 여러분의 상사에게 SS를 치세요. 저 사람과 이 자리 배치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내가 몰입하기 힘들다. 외면하고 무시하려고 애써봤지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내 자리 배치나 팀 배치를 팀장님 바꿔줄 수 없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세요. 그러면 팀장님이 그걸 진작에 받아들이는 순간 어떤 조치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희영TV.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진짜 노개념 부하직원이 있어요. 노개념. 개념 자체가 없는 애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 이때도 판단을 해야 돼. 첫 번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겸손함도 없냐. 그러니까 개념과 겸손은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생활을 오래 했어. 그래서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개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는 가르쳐 주는데 왜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그래? 아니 진짜 몰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회사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을 가르쳐줘야 될 내용인데 불구하고 꼰대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안 가르쳐주는 비즈니스 매너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들 하잖아요. 그러면 상사끼리 뒷담화를 해요. 야 김대리 이렇게 하더라. 야 이주임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나중에 이거 막 평가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윗사람은 자기가 꼰대가 되기 싫으니까 정말 해줘야 될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부하 직원이 진짜 노개념, 개념이 탑재가 안 돼 있다. 이럴 때는 그 사람 상태를 보세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 자, 요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어떤 조언을 해줬을 때 이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거를 얘기해줬는데 아 근데요 그건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요 이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근데요 하는 애들 있죠. 얘네는 어차피 안 돼. 얘네는 안 되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근데요를 붙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리고 근데요가 아니라 그냥 일단 받아들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희영TV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후배에게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아 맞아요 놓쳤어요 뭐 이러면 얘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또 짚어줬는데 아 근데요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방어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말은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그냥 아까 동료와 비슷하게 그냥 무시하세요. 걔는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교정시키고 바꿔주는 책임이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혹시 팀장이거나 대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해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여러분에게 그 정도까지 책임이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너무 마음을 어려워하시거나 뭐 그것 때문에 뭐 학생생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일을 잘할 수 있는 강점을 찾는 데 노력하시고 여러분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으로 계속해서 도움 요청을 하세요. 그게 가장 직장 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부하 직원은요 한두 번 이야기인데 계속 안 되면 사실 그럴 때부터는 교체 플랜을 가동을 해야 돼요. 이 교체 플랜 가동 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전문적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사람은요 마음이 바뀌지 않잖아요. 이게 태도예요. 태도가 바뀌지 않잖아요. 절대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